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BHI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함께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CIS 2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BHI는 이번 방문으로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핵심 제품들을 소개하고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안정적인 제작 공급망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일간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 대해 양국 간 호혜적 파트너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활발한 교류를 명확하게 선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주요 유망 분야에 대해 양국 간의 건설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래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MW급 선박용 엔진 연소 기술이 국내 최초로 현장 적용됩니다. 글로벌 친환경 선박 엔진 시장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LG U+가 생성형 AI를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스스로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사 AI 모델 익시젠을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탑재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오늘부터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개막되는 만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예상보다 탄탄했던 비농업 고용에 국채금리는 치솟았고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변동성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고 또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개막하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CPI, PPI가 발표되고 또 FOMC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하락 출발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대거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인데요. 예. 오늘 수급 포함해서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는 그렇게 뭐 크게 하락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좀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현재 환율 쪽에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원화 약세가 좀 지배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의 에너지를 좀 누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시적인 흐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포착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대북 전단 뿌리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는 GPS 교란과 함께 오물풍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약간 잠재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잠깐 환율 차트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이제 갭상승이 좀 되면서 좀 약간의 이제 투자 심리를 약간 위축을 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21평선과 61평선의 관계가 만약에 이제 정배열로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불안한 하락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지만은 21선, 61선이 깨고 내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면은 21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6월달 랠리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성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 나와 있는 어떤 변수 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오늘은 고용지표가 좀 탄탄하게 나와주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됐는데 고용지표 중에서 실질적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게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그림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지난 주말에 ECB에서가 금리 이제 현재 기준금리를 좀 인하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럽에 대한 그 자체적인 모멘텀을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금융 질서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좀 했습니다. 고금리에 좀 시달렸던 거의 24개월에서 딱 1개월 부족한 2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인하를 좀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G7 국가 중에 하나인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 기준금리를 25bp를 좀 인하를 좀 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서서히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민은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잡혀주는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는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미국의 눈치를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한두 달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고 또 민생 회복에 대한 또 화두가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는 이런 것들을 현재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저금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또 여름이나 또 가을 정도에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국의 또 각국의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 시점으로는 9월 또는 이제 11월 이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는데 11월은 선거철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좀 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선거 국면도 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을 좀 앞당겨서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가 있지만은 여전히 설득력이 존재를 하고 현실적으로 유럽하고도 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DP 경제 성장률이 침체 일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기에 초과 저축률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수준에서 전격적인 인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다만 외부적으로 나타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한번 7월, 6월, 7월, 6월은 약간 주초는 방향성이 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혼조의 흐름들이지만은 좀 방향성이 주어질 수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면은 7월 말까지는 한번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7월 금리 인하에 현재 베팅은 아니지만은 강한 어떤 예측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또 외국인은 선물까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회적인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관련주가 들썩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블룸버그는 야놀자가 이르면 오는 7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를 추진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 역시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 안에서도 SBI 인베스트먼트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도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야놀자 관련주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야놀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나스닥 재료가 가장 강력한 어떤 흐름들입니다. 다만 이제 야놀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이 같이 겹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창투사가 대부분 현재 여기에 이제 투자를 좀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스닥 상장에 투자한 투자의 벤처 투자 회사가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쪽 가상화폐 관련 쪽도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같이 엮여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야놀자 관련된 이슈로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법인 설립,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용이 돼서 지난 주말부터 약간 꿈틀거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연달아 지금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100% 출자 법인도 세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놀자가 여러 가지 다방면 사업 다각화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한국판 이제 BNB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야놀자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하나투자증권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보통 160억, 200억, 뭐 400억 이렇게 투자를 좀 했는데 이 종목군들이 비트코인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만약에 전격적으로 되면은 달러 약세가 되고 달러 약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다시 한번 현재 두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 가상화폐 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면은 또 이런 관련된 종목이 가상화폐를 엮여서 또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계 좀 회사입니다. 현재 뭐 사나머니나 이쪽과도 마찬가지로 일본계 회사인데 제가 이제 왜 SBI 인베스트먼트를 약간 주목을 좀 하냐면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일본계 회사로 SBI 그룹이 현재 어떤 가상화폐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관된 종목으로 약간 부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플은 SEC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부각이 되지만은 기대 심리가 상당 부분 작동이 돼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SBI 인베스트먼트가 재료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지난 1월에 고점을 좀 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랜 동안 행보를 보여주다가 최근 지난 주말 그다음에 오늘 크게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25%까지 올라가고 가고 있고 오늘 뭐 14%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25%에 대한 절반이면은 약 12% 정도 되죠. 그래서 오후장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뭐 그 시점에서는 약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숨고르게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스닥 상장 기대감 가득한 야놀자 관련주 살펴봤고요. 관련주 안에서는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인데요. 정부가 올해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 배터리 R&D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와 함께 EU가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예, 2차 전지 쪽은 오늘 뭐 전고체에 대한 재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전기차 규제가 이제 미국에서 EU에서 전격적으로 가담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대한 현재 어떻게 보면 풀 악셀을 밟으면서 주도권을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신기술 영역 앞으로 기술을 개발할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고체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이 도전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개발을 좀 해야 되고 또 상용화되는 쪽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 테마 쪽으로는 계속해서 시세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부품 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크게 올라줬던 것은 신성 ST, 그다음에 신흥 SEC, 코이즈 이런 종목군들이 좀 현재 대표적으로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면은 현재 신성 ST, 신흥 SEC가 오늘 상당히 크게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신성 ST하고 신흥 SEC의 이제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신성그룹, 신성델타테크가 LG그룹하고 약간 뭐 이렇게 친인척 관계로 엮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LG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성그룹에서 각종 2차 전지 쪽에 사업 확대를 좀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좀 하고 있는데 또 자회사죠. 신성 ST에다가 2차 전지에 대한 그 부품 2차 전지를 하게 되면 캡이라든가 연기할 수 있는 부스터라든가 이런 이 보호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줄 확률도 이렇게 이 저평 과정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재료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낙폭화에 대한 반등하면서 테슬라가 약간 주도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또 현재 2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2차 전성기가 또 시작이 됐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싸움, 전기차에 대한 규제, 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2차 전지 이제 양극재가 아니라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으로서 신성 ST, 그다음에 신흥 SEC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신성 ST를 한번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장기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서서히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양봉이 되면서 매집이 했고요. 또 음봉이 되면서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도 물량이 아닌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지난 주말에 양봉 숨고르기 상승하다 약간 밀렸지만은 약간 뭐 조정 시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안에서는 신성 ST와 신흥 SEC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지난주에도 다뤘었죠. 해외에서 한국 식품의 인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냉동 김밥과 불닭볶음면을 먹고 또 빙글에 바나나 우유를 먹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료 업종 오늘도 강합니다. 혜태제과 식품 상한가 기록했고 또 크라운제과나 빙글에도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음식료 업종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음식료 업종인 삼양식품이 이제 거의 주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여름철 수혜주로서 또 빙과류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관심주로 제시를 했던 빙그레가 다시 한번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롯데 웰푸드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빙과류 쪽만 특화된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K푸드 쪽의 어떤 트렌드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계절적인 수혜 강세를 보여줬던 빙그레 롯데웰푸드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약간 시세를 내지 못했던 그 틈새 테마의 종목, 혜태제과 식품이라든가 크라운 제과라든가 이런 종목군을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그 순환매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혜태제과 식품이 장대 양봉이 되면서 상한가를 좀 실현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오늘 상한가를 좀 갔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는 가격대에 좀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연달아 날아가면은 이렇게 매수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고 차익실현 매물이 현재 내일이나 모레 한번 크게 쏟아져 주는 시점이 전개가 되고 2, 3일 숨고르기가 전개가 되면은 한번 매수 기회가 나와줄 수 있고 또 시총이 2,200억이라 또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서 허니버터칩의 꾸준한 인기가 좀 있고요. 또 혜태제과 식품이 오랜 동안 제과의 업력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 또 해외 출시 해외에 대한 진출 꾸준한 어떤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료 업종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특징주로는 상한가 기록 중인 혜태제과 식품 그리고 빙그레 롯데 웰푸드까지 살펴봤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이슈부터 종목 선별 방법까지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봤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메이처셀이고요. 매수가는 11,600원. 비중은 무려 60% 담으셨다고 합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중이 꽤나 많으셔서 대응 전략 제대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이처셀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로 좀 알려지고 있지만은 또 줄기세포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조인트 스텝
그러니까 관절염 치료제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관절염, 특히 이쪽에 이제 뼈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 근데 식품 현재 식약청과 굉장히 감정적 대립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임상 3상까지 끝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식품 품목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임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냈지만은 변별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뭐 추가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첨생법이 어떻게 보면은 2월 달에 시행이 됐고 또 1년 후에 본격 시행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첨생법 시행 규칙, 그다음에 행정 규칙, 그다음에 고시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좀 돼야 되는데 6월 달에 행정 규칙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가 되고 9월 달에 최종 승인이 좀 되죠. 이런 모멘텀도 좀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처셀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줄기세포가 또 새로운 트렌드로서 유전자 어떤 편집 기술과 함께 줄기세포가 새로운 어떤 치료 트렌드로서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처셀도 이와 함께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내처셀은 뭐 6천 원짜리, 6만 원짜리 한번 뭐 2018년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도 한번 크게 갔었고요.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천 원에서 8천 원이 거의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최근이 이제 저점이 한 7천 원대 정도 좀 되죠.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서 7천 원 저점에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는 고점이 약 만 원대였죠. 전고점 돌파 안착. 물론 21선이 살짝 깨지는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기서 좀 바닥을 약간 다져주다가 다시 한번 첨생법 시행령 이쪽에 이슈가 한번 나와주면은 그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관련된 종목인 S바이오메딕스도 약간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600원, 60%좀 약간 많으신데 약간 물려 있는데 좀 더 지켜보면은 12,790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 있고요. 또 이 상단, 그 추세선 상단으로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약 13,800원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디 매매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이처셀까지 살펴봤습니다. 첨생법 시행령 이슈가 나와주면 다시 한번 반등 기대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790원 돌파하는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추세선 상단으로 보면 13,800원에서 마디 매매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이센스. 아이센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200원에 네. 10%. 네, 아이센스 22,2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6,60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익절할 수 있는 전략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너무나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이센스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센스 나름대로 뭐 탄력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뭐 투자자님 네, 아이센스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대충 아시죠? 예, 예, 모르신가요? 네네. 예. 아이센스 부분들이 이제 혈당 측정기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혈당 측정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죠. 동은 아난텍도 있고 아이센스가 있는데
동남아한택만 굉장히 고공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센스는 약간 침체가 좀 된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아이센스도 마찬가지 혈당 측정을 하더라도 연속 자동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착용하게 되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피부를 약간 자극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타액 당 측정 여기에 기세에 눌려서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 이에 대한 성장성도 좀 살아나리라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이 22,200원 약간 지금은 이제 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어떤 이 신기술 뭐 트렌드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도 아이센스도 약간 부상이 좀 되리라 좀 생각이 좀 돼서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3일 전에 이제 거래량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고요. 또 오늘도 소폭 약간 올라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약간 통과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리고 이 바닥의 박스권 층이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종수배를 하게 되면은 약 24,000원까지 약 24,500원이 있네요. 그래서 25,000원에 가까운 수준까지는 한 번은 약간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25,000원 목표가를 두고 약간 뭐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약간 낮은 이제 크게 높은 가격에 물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도움 되셨나요? 여보세요? 네네네네. 예, 뭐 궁금한 거 더 계신가요? 예, 네. 궁금한 25,000원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예, 예. 결론은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5,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좀 괜찮게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아이센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살펴주셨고요. 25,0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비중은 22%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쏠렸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제우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도체 장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최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우스도 이와 함께 약간 부상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우스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우스도 HBM에 어떻게 보면 패키징 관련된 그런 흐름에 약간 편승을 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우스를 한번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다가 지금은 약간 올라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반도체 장비 업체가 한미 반도체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 특히 이제 HBM에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23,000원, 굉장히 이제 고점에 사신 거 같네요. 그렇지만은 18,000원 많이 빠진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를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조금만 더 좀 하셔서 한 2만 원대에 좀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 고점까지 한번 쌍봉 고점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24,000원에서 이제 매도 전략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제우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익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 상담 종목인데요.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매수가는 15,3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금양 그린파워 오늘은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820원대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중도 크지 않고 손실폭도 크지 않은 만큼 익절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양 그린파워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원으로서의 또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온전의 주도권을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나머지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에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금양 그린파워도 나름대로는 이런 흐름에 계속해서 편성을 좀 해서 좀 상승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금양 그린파워가 이제 15,300원 정도의 매수가인데 10% 정도인데 지금은 14,800원 살짝 빠졌습니다.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근에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출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조정이 돼서도 가격 조정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저점이 꾸준하게 약간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할 급등 파동 약간 준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매집석 성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시가총액이 약 1,700억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약간 슈팅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박스권이 저는 이제 중장기로는 상단 돌파를 좀 하리라 보지만은 일시적으로는 현재 쌍봉 고점 18,000원에서 약간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18,000원에 일단은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금양 그린파워까지 살펴봤습니다. 슈팅 가능성 있다고 봐주셨고요. 18,000원대에서 마디 매매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파미셀이요. 파미셀이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30%에 18,000원. 네, 파미셀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30% 맞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소 아쉽습니다. 5,9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손실폭이 꽤나 크신데요. 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파미셀 특히 좀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좀 되는데요. 파미셀 최근에는 아닐 거고 오래전에 좀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21년 그 무렵 21년 그래. 7월 달인가. 그때 이제 바이오가 한참 좋았을 때 뭐 사신 것 같은데요. 마음고생 좀 상당히 많이 하시겠네요. 예. 네. 자, 이 파미셀은 재료가 첫 번째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재료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줄기세포일에 각종 파이프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바이오 의약품. 올려 물질이 되는 그런 PEG라고 하죠. 이런 생산 부분들도 있고 백신 올려 물질도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밸류에이션은 좀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반등 모멘텀들은 충분히 살아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장이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만은 IT 위주로 많이 살아났고요. 바이오 쪽은 살아나지 못했지만은 최근에 바이오 현재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규제가 또 실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미셀에도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미셀도 그 현재 바이오시밀러 쪽에도 해당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다만 한번 너무 이제 고평가됐던 거기 때문에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봉 고점이죠. 쌍봉 고점에서 보면은 26,000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12,000원까지 빠지면은 반토막, 12,000원에서 6,000원까지 빠지면은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근데 지금은 4분의 1 토막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보시면은 이제 12,000원까지는 한 번은 약간 올라줄 수 있는데 12,000원 하면은 현재 매수가 저점에서 보면 더블이 올라온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는 아직까지 매수가에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반등 이 바이오 바람이 한 번은 불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뭐 1년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내년 2월까지 이제 참생법이 이제 시행령까지 되기 때문에 한번 내년 연초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럼 내년 그때 되면 원금은 올라올까요? 예, 한 12,000원 이상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12,000원에서는 약간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때 교체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상담은 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전화 주시든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파미셀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바람이 불면서 반등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서 12,000원 부근에서 마디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텐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정오의 텐베거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어떤 거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한번 가져왔고요. 또 현재 이름은 HPSP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 HPSP를 했던 것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다 좀 생각되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한미 반도체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해줬죠. 그래서 그 과정에는 HBM이 좀 작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HBM은 현재 GPU가 옆에 있으면은 GPU와 옆에 D램을 넣고 D램을 수직으로 올려주는 방식인데 요거에 대한 구멍을 뚫고 현재 플립칩 본딩하는 장비 때문에 이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정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HBM을 만들 때 가장 사용하는 부분들은 고압으로 열 처리하는 장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 제조 공정에서 고압으로 열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조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HPSP는 고압 열 처리, 현재 수소를 동반해서 열 처리하는 그런 건데 보통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미세화 공정이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에 쓰이는 물질, 현재 메탈 게이트 부분이 현재 이 바꾸어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K 물질로 약간 대체를 해야만이 미세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하이K 물질은 현재 고온에서는 현재 녹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열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 처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장비 부분들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HPSP 또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어닐린 장비들이 굉장히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하이K 물질 메탈 게이트 HKMG라고 하는 이 물질을 전문적으로 요구를 하는 장비가 현재 HPSP 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기술력 때문에 TSMC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순환매로 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오랜 동안 쉬었습니다. 또 시총은 또 굉장히 좀 무겁죠. 14,000원짜리가 6만 원짜리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갔죠. 15,000원 잡고 3만 원, 6만 원, 4배 정도 올라갔는데 오랜 동안 또 쉬어줬습니다. 거의 한 3개월 이상 쉬어줬고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총이 3조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장비 발주가 될 확률이 많고 HBM 제조의 필수적인 고압 수소를 이용한 고압 어닐링 장비를 발주를 좀 하고 할 확률이 많고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HPSP 오늘의 탑픽주로 제시를 좀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로 HPSP 살펴봤습니다. TSMC 독점 납품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국내장 정리와 함께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이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1,500개 가까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자, 5장에 장이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반독점 규제 이런 발표도 있고 약간 흔들리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 그다음에 아직 현재 올라가지 않는 오늘 일부 전자결제 테마도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의료 총파업 단 하루밖에 실시하지 않지만은 18일 날 의료 총파업이 좀 진행이 되면은 이쪽 관련된 원격 의료도 좀 약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 이쪽 바이오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자결제, 원격의료, 반도체 관련주 탄력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야놀자 관련주, 2차 전지, 음식료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공략주는 HPSP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전자결제, 원격의료, 반도체, 순환매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사칭한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